비행기 안에서 깨르륵거리며 웃던 중국인 소녀들이 한꺼번에 내립니다. 수많은 소녀들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는 대부분은 안 좋은 이야기인 듯 합니다. 하지만 공항에 들어선 순간 소녀들은 말 한마디 없이 경악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중국인 슈란 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슈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도 최고라고 손꼽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높은 간부급 중 하나거든요. 지금은 그만두시고 가족 전체가 캐나다로 이민을 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에 살던 당시 어린 시절부터 중국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중국은 자국이 최고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체계인데요. 인터넷 같은 경우도 관리할 정도라서 다른 나라에 대한 소식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저 또한 중국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유독 말이죠. 일본은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했기도 했고 중국처럼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긴 했죠. 한국보다는 확실히 일본이나 중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일본으로 가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중국 안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제가 다니는 학교는 외국으로 가자는 의견이 더 강했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은 일본으로 간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어느새인지 한국으로 확정이 나 있더군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확정이 난 사항을 저희가 바꿀 수는 없었죠. 제 친구들 외에 대다수의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조차 한국으로 가자고 했다더군요. 한국으로 가고 싶어한 친구들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한국 드라마를 봐서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라니 이해가 안 갔죠. 한국에서 제일 좋은 면들만 드라마로 만들어서 방영해 준 것일 텐데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은 후진국인데 굳이 후진국으로 가는 곳에 돈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쉬웠기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죠. 제가 싫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라면 나쁘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렇게 수학여행을 가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행이라서 그런지 친구들과 저는 꽤 흥분한 상태였어요. 심지어 창문가에 누가 앉을지를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장난을 치기도 했거든요. 아쉽게도 저는 복도 쪽에 자리 잡았는데 승무원이 엄청 친절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중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어도 수준급으로 하더군요. 굳이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중국인이 안쓰럽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많이 쓰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서야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승무원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었죠. 발음 자체가 좋아서 저는 중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한국의 비행기가 착륙하고 승객들이 빠져나갈 때 짐칸에 두었던 제 가방을 꺼내려고 했는데 잘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을 뻗어 제 가방을 꺼내더군요. 순간 훔쳐간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국어로 잠깐 뭐라고 하다가 그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가방을 훔치려고 해놓고 태어나다니. 화를 내자 승무원이 오더니 무슨 일인지 물었죠. 제 가방을 훔쳐가려 했다고 하자 승무원이 그 남자와 뭔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는 인상을 찌푸린 채 대답했고 승무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가방을 꺼내준 것뿐이라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믿지 못하고 인상을 찌푸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한 호의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한국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담당 선생님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되었다며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투덜대며 입국 심사대로 가게 되었죠. 입국 심사를 하는데 생각보다 엄청 빠르더군요. 그때는 사실 다른 나라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이 되어서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네요. 한국 입국 심사 속도는 다른 나라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얼마나 철저히 수색했는지 몰라요. 제가 모르고 중국에서 챙겨왔던 소세지도 버려야만 했거든요. 원래 다른 나라의 소세지 종류는 전부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런 것조차 반입이 안 된다고? 라고 생각했지만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정작 중국에서는 모르고 반입을 시켰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제대로 밟은 인천공항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친구들과 함께 감탄사를 내질렀거든요. 작을 거라고 생각했던 공항은 정말 넓었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로봇이었어요. 귀여운 로봇이 수화물을 옮겨주고 있었는데 앞을 막아도 잘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했던 건 그 와중에 아무도 그 짐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다들 궁금증이 가득한 눈을 하고 바라보기만 했던 거죠. 그래도 저는 방심하지 않았어요. 공항만 멋있게 지어놓고 막상 밖에 나가면 허허벌판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을 후진국이라고만 생각했던 다른 친구들도 어안이 벙벙하긴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에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친구들을 둘러보았을 때 표정이 멍해 보였거든요. 제가 밖에 나가면 허허벌판일지도 모른다는 소리에 친구들도 그럴 수 있겠다면서 표정을 고치더군요. 저는 중국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를 위한 버스를 타고 나서야 바깥의 풍경이 들어오더군요. 수많은 차들이 수놓인 도로는 저를 당황시키기에는 충분했죠. 사실 한국의 자동차가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더군다나 외제차들도 눈에 띄더군요. 한국인들은 월급이 별로 없어서 그런 차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다른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저희는 점심을 한 가게에서 먹게 되었는데요. 불고기라는 음식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먹으면서 중국의 음식이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라 신기했습니다. 한국의 음식들은 향신료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한국에 오기 전부터 배탈이 났던 저는 식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떠들다가 몰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식당 화장실인데도 깨끗하더군요. 저는 민망해서 친구들이 연락을 해와도 무시하고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버스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택시를 타고 다음 행선지에서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낯선 곳에서 혼자 떨어져 있으니 무서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한 차량이 제 앞에 섰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한국어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겠더군요.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서툰 중국어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어디로 팔려가는 것은 아닐까 싶어 경계를 했는데요. 그녀는 친절하게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타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냥해 보였기에 타게 되었습니다. 왜 도와주냐는 말에 학생이 곤경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결국 그 여성분의 도움으로 선생님과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던 일이던지요.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혐오하고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심지어 그녀는 한국 여행을 즐겁게 마치라는 말을 해주고는 떠났습니다. 정말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 여성분의 미소까지 생각나거든요. 한 가지 더 기억에 남는 일은 수학여행의 마지막 날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니 잠깐의 자유시간을 주셨었는데요. 저와 친구들은 한국에서 기념품을 사고 싶어서 가게들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매장에서 중국어로 훔쳐가지 마시오라고 써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그 문장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일본어 심지어 한국어로도 적혀 있지 않았는데 오직 중국어로만 안내 문구가 되어 있었죠. 저는 중국인을 어떻게 보는 건가 싶어서 사장님에게 다가가 따지려고 했습니다. 중국어로 작성했으니 당연히 중국어를 알겠지 하는 느낌으로 따진 것이었죠. 그런데 당황했던 것은 그 사장님이 중국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들만 항상 훔쳐가서 그렇게 붙여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그 사람이 중국인인지 어떻게 아냐고 묻자 중국어로만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자신의 눈앞에서 훔쳐가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당황스러움에 그래도 중국인 손님이 많지 않냐고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을 뿐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진상만 부렸다는 이야기를 할 뿐이었죠. 같은 중국인인데 나눠줄 수도 있지 않냐는 말에 자신은 그럼 장사하지 말란 거냐며 저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함께 있던 친구들은 어느새인가 제 옆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터덜터덜 가게를 나오는 수밖에 없었죠. 사장님은 가게를 나가는 저에게 자신도 중국인이지만 항상 중국이 옳지만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기억을 마지막으로 중국에 돌아갔습니다. 수학여행은 저의 생각을 부수는 계기가 되었어요. 솔직히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불렀던 저의 자만심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 후 오히려 중국에 가서 한국을 후진국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한국에 간 적이 있냐고 물을 정도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한국으로 여행 가고 싶네요. 다시 여행을 가게 된다면 더 트인 눈으로 한국을 잘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에게 좋은 기억을 주신 한국인 분들께 감사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저를 일깨워주는 좋은 기폭제가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슈란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